두 번째 발표는 퓨처캠의 지대윤 대표님께서 전립선암 진단제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퓨처캠의 지대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또 우리 강거름 교수님이 그 전체 방향에 대한 큰 나무를 숲을 보여줬는데 저는 구체적인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그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위한 진단제 치료제 개발 전략이고 예로서 전립선암을 들겠습니다. 다른 연구도 이거와 비슷한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새로 병이 발병이 되면 치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젠 디플리베이트 테라피라 그래서 안드로젠을 먼저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데 밑에 가운데 초록색을 보면 안드로젠 센시티브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트가 있는데 한국말로 거세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로 남성의 그 안드로젠을 없애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그 LH, RH 같은 그 호르몬을 갖다가 릴리징 되는 것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라테론하고 엔잘루타마이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을 갖다가 저해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늦은 스테이지에 썼다가 지금 다행히 앞으로 많이 당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쓰는 것이 그 하나님이 선물로 준 텍세인 계열의 약인데 독시탁셀하고 카바치탁셀이 최고였습니다. 이것을 쓰다가 그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전립선암 치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루타테라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미국에서 전립선암 1위 암으로 되어가지고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쓴 것이 두 번째 엑스탄디하고 자이티가인데 거기 나오는 매출을 보면 5 빌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새로 나온 베이어에서 뉴베카 같은 것도 이제 그 비정인성 거세성 전립선 암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얀센에서 자이티가 다음으로 얼리다를 만들어서 이것도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빨간 것이 플루빅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2년 3월 23일 날 발매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1.39 빌리언 달러를 해서 2조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가 작년에 그 1.3 빌리언 달러를 올렸는데 그 옆에 있는 렌티어스의 진단제도 필라리파이도 1.058 빌리언 달러로 해서 약 1조 4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진단제와 치료제가 모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그 노바티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루타테라하고 플루빅토가 인수를 하면서 6 빌리언 달러를 쓰고 그 뒤에 큰 제약회사가 달려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딜은 거의 2 빌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의약품 진단제를 사용하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는 일반적인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세이프티와 에피카시가 문제인데 대부분 경우는 세이프티는 전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에피카시가 얼마나 좋으냐에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게 고형암이냐 아니면 혈액암이나 임파선암처럼
그 퍼져 있는 전신에 퍼져 있으면 우리가 그 MRI나 CT로는 알 수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고형암으로 생각을 하면 그 MRI나 CT로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해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립선하면 케모세라피가 굉장히 유력한데 케모세라피를 하기 한 가지 방법으로 방사성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나오면 겉 표면에 PSMA라는 특정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 단백질을 디텍터해서 F18으로 표시한 화합물을 PSMA에 붙이면 진단제가 되고 거기에 치료용 동위원소를 붙이면 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진단제 동위원소로 가장 각광받는 것이 F18이고 그리고 갤륨68인데 갤륨68은 반감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F18으로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현재는 루테시움 177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어떤 대량으로 공급되는데도 굉장히 고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액티늄 225는 알파를 내고 또 트리비움 162는 베타를 내는데 루테시움보다 더 동위원소가 치료가 좋은데 동위원소 공급해주는 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탄틴 211하고 납 212도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발할 당시에 루테시움 177이 그중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다른 동위원소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환자인데 이거는 키람스에서 연구한 것인데 오른쪽에 본스캔에 나타난 것과 두 번째 나오는 그 FDG 영상과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화합물이 같은 환자인데 저렇게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제가 초기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그 안드로젠 이니비터에 대한 약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단제를 이용해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퍼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회사지만은 그거를 굳세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본스캔하고 FDG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FC303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느 곳으로 보고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ORR하고 DCR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리시스트는 고형암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 티슈든 뼈에 간 것도 잘 안 보이고 리시스트로 하는 것은 일반 약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PSMA 펫을 써야 된다는 리십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 학교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다행히 퓨처캠은 FC303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진단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단제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임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PCW-G3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뼈 스캔을 기반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FDG를 사용하는 것이 persist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예로 이것은 FDG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다른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적기가 1950년도에 100대가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떤 레이더로 찾느냐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 레이더로 찾느냐 노란 레이더로 찾느냐 초록색 레이더로 했을 때 암을 어느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거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스레스홀드 문지방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만약 내가 빨간 것을 찾으면 암이 하나만 있는 걸로 나오고 초록색으로 찾으면 암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진단을 하게 되면 ORR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303은 최고의 진단제이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ORR이 60이 나왔는데 반에서 플루빅톤은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 것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진단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그 것하고 두 번째 것을 보면 PET-CT하고 PSMA PET하고 CT하고 비교한 것입니다. CT에서는 그 주황색 화살표로 된 것은 볼 수 있지만은 그 밑에 나오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맨 아래 뼈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화살표에 대해서 전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705를 투여한 후에 스펙트 영상을 보면 두 군데 다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CT로 봤더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은 PR로 부분 관해가 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PET-CT로 찍었더니 이것은 스테이블 디지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떤 걸로 디텍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ORR은 그 완전 관해하고 부분 관해를 환자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 위아래 나온 것을 보면 CT로 하면 PR이 되고 PSMA PET으로 하면 그 SD가 돼갖고 스테이블 디지즈로 가기 때문에 ORR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두 영상을 보면 CT 영상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PET으로 보면 깨끗하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저것을 환자를 팔로우업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CT로 볼 때 치료제로 하기 전과 후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치료제를 하기 전에 PET-CT로 찍으면 깨끗하게 1, 2, 3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를 한 뒤에 인텐시티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환자를 살릴 생각이 있으면 PSMA PET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스캔과 PSMA PET을 비교해 보면 치료제를 주사한 뒤에 6주 뒤에 PSMA PET으로 보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걸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뼈 스캐너로 봤으면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는 디텍션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튜머 대 머슬, 여기 핵의학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튜머와 머슬의 레이쇼는 중요한데 저희 값은 50이고 지금 필라리파이로 1조 4천억을 팔고 있는 그 필라리파이는 그 튜머 대 머슬의 레이쇼가 20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합물이 갤리움 68 PSMA 11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PSMA 11의 그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MA 303의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티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퍼센트 ID라고 퍼센트 ID per gram이라고 암의 양이 얼마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센트 ID per gram에 튜머에 가야지 되고, 튜머에 가지 않는 다른 기관에 가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빅톤은 9.52 퍼센트 ID per gram을 갖는 데 비해서 우리는 같은 72시간에 51이 갑니다. 그래서 5배 이상 튜머에 많이 가니까 치료 효과가 증가하겠죠. 이것은 그 굉장히 우리 705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한국 이상에서 완전히 관해가 됐는데 4번 주사 맞고, 저희의 기준은 그 PSA 수치가 0.02 이하면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영상으로 하나도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4번 맞고 계속 이 사람들은 PSA 수치가 0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의사가 저한테 보내준 것에 의하면 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서 100mC를 주사하지 않고 80mC만 주사했습니다. 참고로 프로빅토는 200mC를 주사합니다. 그런데 2번 주사를 맞고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프로빅토하고 PNT 2002하고 FC705에 대한 비교 데이터인데, 가운데 있는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는 PNT 2000은 최근에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도 결국은 드랍을 했습니다. 프로빅토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 절반의 방사성 의약품 양을 쓰고, 그 다음에 PSA 드랍되는 것이 73%로 나왔고, 그리고 ORR은 60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PSM의 PET-CT로 했는데 60이고, 그 다음에 DCR은 93.3으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PSMA가 얼마큼 발현되느냐, 여기에 Y축이 중요한데 Y축은 로그2 스케일입니다. 1하고 10하고 비교해 보면 1000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인데, 이것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다른 거에 비해서 PSM의 발현이 굉장히 크고, 물론 여기에 그 옆에 보면 10이나 5의 스케일에 있는 것들이 PSM의 발현도가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ACC 침샘암을 보면 침샘암도 이것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은 프로스테이트 캔서만큼 그 더 많은 방사성 의약품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과기정통부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네. 그리고 KDDF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임상 이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키람스에서 초기에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서울성모병원에서 해주고, 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장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해계학회, 특히 테라퓨틱스 연구회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